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외딴 마을에서 시작된다. 산자락에 둘러싸여 시간마저 느리게 흘러가는 곳. 오가는 사람도 시끄러운 소음도 없는 그저 고요와 정막만이 흐르는 땅. 이곳엔 은퇴한 농부들과 호라비들, 그리고 그저 형님들이라 불리는 남자들만 남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따, 오늘은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겨? 벌써 해가 이만큼이나 졌는데. 그랴. 엊그제는 옆 동네 정서방네가 고추 따는디. 거시기가 시원찮다더니. 그만. 박서방, 아따, 그런 칙칙한 얘기 좀 하지 마소. 이제 그런 얘기도 지겨워 죽겠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늘 그랬듯 시들시들한 끝을 맺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고갯길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가 멈춰서고 문이 열렸다. 짧은 핑크빛 스커트, 가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브이넥 티셔츠, 그리고 짙은 아이라인.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의 그녀는 마을의 모든 칙칙함을 비웃는 듯 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미자. 이 썩어가는 땅에 떨어진 너무나도 이질적인 색채였다. 유미자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제가 바로 도농교류문화 강사로 온 유미자라고 해요. 앞으로 이 칙칙한 마을에 색깔을 좀 입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켜놓은 듯 시끄러웠고 그 밝은 미소는 마치 잘 꾸며놓은 영정 사진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형님들은 멍하니 그녀의 가슴과 짧은 치마를 번갈아 바라봤다. 오랜 시간 여자라곤 본 적 없는 그들의 눈빛에 이성을 잃은 욕망과 촌스러운 호기심이 뒤섞여 번들거렸다. 저기, 아가씨, 그 옷은 좀. 이장님의 질문에 유미자는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천박할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이 심심한 남자들의 마지막 지갑을 열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말 그대로예요. 도시와 농촌을 교류하는 문화 강좌죠. 다들 일이 죽상하고 앉아만 계실 게 아니라 이제 좀 젊음을 찾고 살아있는 것처럼 사셔야죠. 저 유미자가 도와드릴게요. 첫 수업은 인생 상담이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한 번에 10,000원. 인생은 말이에요, 사장님. 손끝에서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갑에서 끝나는 거지. 그녀의 말은 죽음만을 기다리던 남자들의 욕망을 건드렸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내가 말여. 평생 고추만 따고 살았는디. 이제 내 인생에 더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사장님, 고추만 따셨다고요? 하하. 아니죠. 사장님은 그 고추로 세상을 뜨겁게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제는 그 손으로 저에게 10,000원을 주시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유미자의 말에 최 반장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다. 그녀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건드렸고 한 장 한 장의 지폐를 쓸어 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 봐라. 시골 노인네들 다 썩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직 돈 냄새에는 눈을 번뜩이네. 다방 아가씨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잘 통하는구만. 유미자가 마을에 온 지 딱 일주일. 고요했던 마을은 이제 시끄러운 벌집처럼 웅성거렸다. 남정네들의 주제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삶이었다. 정확히는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평상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하늘을 보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머리색을 확인하고 낡은 점퍼 대신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썩은 과일 같던 그들의 눈동자에 이제는 희망이라는 기름칠이 되어 반짝였다. 물론 그 희망의 정체는 유미자였다. 웜에 이장님 머리 좀 보소. 아가씨가 저리 하라 했나 보네. 나는 어제 벌써 했는디. 어때? 좀 젊어졌나? 허참. 자네도 했구만. 근데 염색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여. 미자 아가씨는 피부도 관리해야 한다 했는디 내가 어제 화장품을 몇 개 사왔지. 서울서 비싼 거라고 하더만. 웜에 돈 많다고 자랑하슈. 나는 말여 미자 아가씨한테 피부 관리는 나처럼 자연적인 것이 최고라고 얘기했네. 그랬더니 아가씨가 역시 최 반장님은 자연의 미남이시다라고 하더만. 자연적이라. 그들은 서로의 돈 자랑과 미자에게 들은 칭찬을 은근히 경쟁하듯 늘어놓았다. 그들에게 유미자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자존심을 낚아올리는 낚시꾼이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걸린 물고기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숙소에는 매일 밤 남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낮에는 강사, 밤에는 사장님들의 이야기 상대였다. 그날 밤 유미자의 방문을 두드린 건 박서방이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벌써 핑크빛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미자 씨, 드릴 말씀이. 어머, 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은 처음이시죠? 미자는 잠시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태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그 옷 뒤로 뚜렷이 보이는 통통한 엉덩이를 싸고 있는 속옷 라인이 보였다. 박 사장은 그곳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다. 박서방은 아내와 사별한 뒤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의 일부였다. 그는 유미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녀가 꿈꾼다는 도농교류 다방을 제안했다. 유미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박서방의 제안을 단번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늙은 사내의 외로움과 욕망을 안아주며 투자금을 받아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마을 회관 옆에 행복다방이라는 촌스러운 간판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그곳엔 유미자와 박서방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다른 남정네들은 배신감과 질투에 휩싸였다. 그들의 질투심은 곧 유미자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속으로 외쳤다. 저 여자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박서방이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되겠지. 그들의 삶은 이제 유미자라는 거대한 화폐 아래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덧 마을 회관 옆 행복다방은 노인들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었다. 평생 땀 냄새와 막걸리 냄새만 풍기던 남자들에게서 이제는 은은한 커피 향과 싸구려 스킨 냄새가 났다. 다방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유미자를 차지하려 했고 그 수단은 오직 하나, 돈이었다. 미자 아가씨, 어제 내가 말한 그 유기농 상추 있잖소? 그거 한 박스 가져다 놓았는데 아가씨가 먹어야 힘이 나지. 허허. 어머, 이장님. 마음만 받을게요. 저 상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 반장 웜에 이장님. 그거 상추가 얼마나 비싼디. 자네는 미자 아가씨 입맛도 몰라. 미자 아가씨는 고기만 먹는디. 그들은 서로의 돈 자랑과 미자에게 들은 칭찬을 은근히 경쟁하듯 늘어놓았다. 박서방은 그들의 유치한 경쟁을 멀뚱히 지켜보다 조용히 한마디 했다. 다들 너무 유치해. 미자 씨는 내가 투자해서 만든 이 다방의 주인이야. 괜한 헛돈 쓰지 말고 집에나들 가셔. 박서방의 말에 남자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돈, 투자, 소유. 그들의 순수한 외로움과 사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로지 유미자를 향한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였다. 밤이 깊어지고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들의 감정은 폭발했다. 이장님과 최 반장은 서로에게 미자를 탐내는 더러운 늙은이라며 주먹 다짐을 시작했다. 엉겨부터 뒹구는 그들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측은했다. 어르신들, 그만 좀 하세요. 이러시면 저 다방 문 닫아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턴 반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유미자는 싸움을 말리는 척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싸움을 일으킨 벌금으로 추가적인 화해 비용을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다방 문을 두드렸다. 유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문 밖에는 그녀의 과거를 아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유미자는 다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날 번 돈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 밖에는 다방에 찾아와 이제 돌아왔다고 말했던 그 남자, 바로 그녀의 주치의 정신과 의사가 서 있었다. 미자 씨, 이제 그만하죠. 당신의 망상은 여기까지예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사업을 망치러 온 건가요? 사업이 아니라 치료예요. 당신은 지금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 당신이 보냈잖아요. 당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멍청한 척, 순진한 척.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속였는지 당신 눈으로 보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 마을 남정네들이 어딘가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손에 곡괭이나 쇠스랑을 들고 있었다. 유미자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의사가 이들을 설득해봤자 소용없다. 이들은 내 편이니까. 그녀의 망상 속에서 남자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누구시오? 이 사람은 우리 미자 아가씨한테 해코지 하려는 거요? 남자들의 외침은 유미자의 망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의사는 그들의 진심을 설명했지만 남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유미자의 편을 들었다. 뭐, 미자 아가씨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미자 아가씨를 병들게 한 거요? 우리 아가씨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소.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요. 더 이상 유미자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미자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미자 씨, 이 치료가 실패로 끝나면 당신은 영원히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요? 나는 패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게임의 승자는 나예요.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의사는 패배한 사람처럼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야산에 차를 세워두고 멀리서 마을을 그리고 유미자를 지켜봤다. 자신이 가르치고 치료하려 했던 환자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할 줄은 몰랐다. 그는 실패한 의사였고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그의 눈에 유미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짧은 분홍 스커트를 입고 다방 앞에 서서 남자들과 웃고 떠드는 그녀. 그 순간 의사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는 유미자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다. 10년 전 그는 성공한 젊은 의사였고 그녀는 화려한 다방 아가씨였다. 그녀는 가슴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저에게 투자하세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 나긋한 말투, 그리고 그 매혹적인 몸매에 그는 홀린 듯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속삭였고 그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10억 원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돈도 사랑도 모두 잃고 그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찾아다니다 정신과 의사로 전향했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의사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치료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를 파멸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잊었던 감정에 다시 휩싸였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랑하는가? 그의 내면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유미자의 망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치료자가 아닌 그녀의 가장 위험한 동반자가 되기로. 다음 날
의사는 깨끗한 정장 차림으로 다방에 나타났다. 마을 남정네들은 경계했지만 의사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유미자를 향해 걸어갔다. 유미자는 그를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기 왜 또 왔어요? 당신에게는 줄 돈 없다고 했잖아요. 유미자의 차가운 말에 의사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욕망,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사랑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의사 미자 씨,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당신의 경쟁자예요. 그리고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사는 가방을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가방 안에는 돈뭉치가 가득했다. 마을 남정네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유미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의사의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이걸로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함께 이 마을을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죠. 의사가 마을에 합류한 뒤 다방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낡은 마을 회관에 걸린 간판은 이제 행복다방 앤드 심리상담소로 바뀌었다. 의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유미자의 옆자리에 앉아 심리상담사 명함을 뿌렸다. 이제 마을 남정네들은 커피를 마시러 와서 유미자에게 눈웃음을 보내고 의사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묘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말여. 밤마다 잠이 안 오는디. 이게 다 엊그제 그 양반들하고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소. 이 나이에 싸우고 싶지는 않았는디. 어르신, 싸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평생 억눌러온 욕망이 아가씨를 만나 터져나온 거죠. 그 욕망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더 숨기고 있는 욕망은 없으신가요? 유미자는 그의 모습을 보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말대로야 저 남자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그녀는 의사가 가져다 주는 정보로 남정네들을 더욱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해가 지면 의사는 유미자의 숙소를 찾았다. 낮에는 동반자였지만 밤이 되면 둘의 관계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미자는 의사에게 낮에 알아낸 정보를 브리핑하듯 말했고 의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최 반장님은 서울에 아파트가 2채나 있으시더군요. 자식들 몰래 파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니 제게 10억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장님은 땅 문서를 제게 맡기려고 하고요. 어머, 벌써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었군. 의사는 유미자를 조롱하듯 칭찬했다. 의사는 그녀의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유미자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심리를 조종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화제를 돌려 그녀의 과거를 건드렸다. 미자 씨가 영업 1등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 잘 알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그냥 그때 그 노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모두 같지는 않죠.
미자 씨는 특별했으니까. 의사의 말에 유미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현실이 아닌 망상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의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미자 씨가 그때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제 당신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나도 그때 당신처럼. 당신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이었다. 유미자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녀의 꿈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영업 1등이었다고 믿었던 다방 시절의 기억들이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거액의 사기를 당했던 비참한 순간들로 뒤엉켜 나타났다. 꿈속의 유미자는 짧은 스커트와 딱 붙는 티셔츠를 입은 채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울고 있었다. 망상과 현실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미자는 헬쑥해진 얼굴로 다방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꾼 악몽 때문에 불안정했다. 그 순간 이장님과 박서방이 다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순수한 걱정에 유미자는 혼란스러웠다. 웜에 미자 아가씨. 어디 아픈 거 아니요?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해졌어? 어제 그 양반이 와서 해코지라도 한 거 아니요? 당장 가서 혼내줘야겠구만. 의사는 유미자의 불안정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다. 보세요, 미자 씨. 저들의 진심은 당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이들의 외로움을 채워줬을 뿐이고 저들은 그 보답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당신을 사기꾼으로 만들었지만 저들의 사랑은 진짜예요.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와요. 의사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용했는지 깨닫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유미자는 울고 있었다. 그녀는 망상 속에서 자신이 승자라고 믿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가장 비참한 패배자였다. 의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병원으로 돌아가요. 그녀는 잠시 흔들렸다. 그토록 갈망하던 따뜻한 손길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차가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의사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에게 피해자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사기꾼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결국 진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망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닥쳐. 이건 당신의 함정이야. 당신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저 사람들도 모두 당신의 계획이야. 미자는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는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리고 유미자가 떠난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평상에 앉은 남자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유미자가 남기고 간 헛된 희망과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짙은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유미자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녀에게 배운 엉뚱한 행동들을 이어갔다. 최 반장은 쑥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리며 새로 염색한 머리칼을 만졌고 박 서방은 멀쩡한 옷을 입고도 매일같이 요가 동작을 따라 했다. 이장님은 의사에게 배웠던 심리 상담법을 써먹으며 마음이 아프면 나한테 말여라고 말하고 다녔다. 같은 시간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모든 치료는 실패했다. 그는 유미자를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망상에 갇힌 자신마저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병을 고치는 대신 그녀의 잔인한 게임에 참가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미자의 병원 기록과 함께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승리의 증표라는 듯 조롱하듯 놓여 있는 10원짜리 동전이었다. 나레이션 유미자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깨끗한 하얀 침대, 차가운 공기. 하지만 그녀는 이곳을 병실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돌아왔다고 믿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유미자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대한민국 지도를 펼쳤다. 그 지도는 의사가 치료에 사용하려 했던 도구였다.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지도를 천천히 훑었다. 그 손가락은 충청도의 한 외딴 마을을 지나 경상도의 작은 시골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음 게임을 향한 섬뜩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음 마을. 또 다른 사장님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영원히 자신의 망상 속에서 또 다른 시골의 한 동네를 찾으며 희망의 부품 꿈을 안고 이 이야기를 마친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랄게요.